오늘은 2024년 6월 11일이고요. 리뷰 앤 피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제목은 몸통을 확인해라 윗꼬리가 달렸을 때 뭐 이런 타이틀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리뷰 아니면 프리뷰 보면서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장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2241억, 기관이 1183억인데 금융투자에서 1613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 쪽에서는 551억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3445억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은 했지만 음봉으로 마무리가 좀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42% 상승을 한 868.37로 마감을 했는데, 장 중에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 계속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12시, 그러니까 2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쪽에서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결국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윗꼬리가 다는 모습이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업종 및 테마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리튬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리튬 플러스 이 3사가 언론을 통해서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 국영 리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볼리비아 염호 개발 국제 모집 3단계 평가 결과 상위 그룹에 포함되어서 다음 4단계의 평가로 진입하게 됐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리튬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및 전기차 역시 상승을 했죠. 뭐 리튬이 2차 전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EU가 이번 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사를 마무리하고 중국의 관세부가 방침을 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관세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EU가 현재 전기차에 부과하고 있는 10%를 상회해서 최대 25%까지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리튬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조선은 다올투자증권에서 드디어 10년여 만에 조선산업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광고를 보게 되면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오는 13일부터 중간 광고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광고 업종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양자암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차원 상온에서 스커미온을 생산하고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주류업체 K푸드가 해외에서 연이어 인기를 끌게 되면서 K막걸리가 다시금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아이폰은 애플 어제 하락을 했어요. 자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애플 파크 본사에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2024를 계획을 했고,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을 등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상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석유화학 보게 되면 유한타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2024년 6월 첫째 주 NCC 업체의 1톤당 스프레드는 279달러로 4월부터 3개월째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NCC 업체들이 흑자 전환을 했던 2023년 3분기에 267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물류 운임 급등, 천연 고무 태핑 지연,
높은 부타디엔 스티렌 가격과 고무 선물 가격의 급등으로 합성 고무 현물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태양광 에너지는 DB금융투자에서 수요 호주에도 공급 과잉으로 결정형 태양광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미국을 주력으로 하는 태양광 업체 중 퍼스트 솔라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실적을 내는 업체가 드물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에서 중국 업체들의 동남아 생산 설비 구조를 미루어 봤을 때 반덤핑 상관관계 적용 시 사실상 미국 수출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동해석유 가스정 관련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지난 2월 석유 공사와 계약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입세를 체납했던 가운데 정부가 해당 체납 사실에 대해 인지 못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오늘 전기차에 대한 이슈,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아마 그쪽에 종목들이 많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오예요. 5월 31일 날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저항을 돌파할 때 얘기를 해드렸고요. 뭐 수익은 꽤 나고 있네요.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2차전지 도전제용 탄소 나노튜브 개발 업체로서 2차전지 전자재료 항공우주 등에 필요한 소재 생산 설비와 식품, 석유화학,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장 설계, 기본 및 상세 설계, 사업 관리, 시운전 등 EPC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2차전지 전제용 탄소 나노튜브를 연구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탄소 나노튜브 대량 생산에 성공해서 국내외 다수의 2차전지 업체와 납품 계약을 진행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오늘 윗꼬리를 달았어요. 오늘 전기차 및 2차전지 업체들이 보통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차트를 통해서 좀 빠르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나네요. 사실은 여기 저항을 좀 돌파를 해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안전하게 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저항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22,000원에서 뭐 25,000원까지 올라갔으면은 뭐 한 15% 정도 수익 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26,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3만 원대까지 단타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윗꼬리 달았을 때 확인해 봐야 될 거는 10분봉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죠. 거래가 어디에서 터졌는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뭐 오늘 올라갈 때 거래 터지고 뭐 양봉에 거래 터지는 거 문제 없죠. 거래 터지고 그다음에 거래 없는 조정, 그다음에 거래가 터지고 여기에서 거래가 터졌네요. 여기. 그래서 5분봉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터졌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양봉에서 거래가 좀 동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7,000, 6,500원, 26,500원은 충분히 돌파할 것 같아요. 돌파하고 3만원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3만원 돌파 여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3만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제가 또 다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적은 올해는 좋지는 않아요. 올해는 좋지는 않고 왜냐면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죠. 근데 매출이 소폭 줄어들고요. 영업이익은 늘어납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분기로 보게 되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2분기, 3분기가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3분기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3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3만원 돌파 가능하고 6개월 기준으로 보면 저는 3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5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윤성 FNC. 윤성 FNC가 올라가다가 이것도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는데 2차전지 믹싱 장비 및 시스템 판매 업체로서 전기차용 2차전지 제조 장비 중에서 2차전지에 필요한 분체 또는 액체 형태의 원재료를 혼합하는 데 필요한 믹싱 장비와 그 시스템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믹싱, 분체 제작품, 믹싱 시스템, 믹싱 라인, R&D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근데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저항에서 조정을 받은 거지 기관 외국인의 뭐 특별한 악재는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5월 31일 날 이것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서 얘기를 해드렸고, 주가는 뭐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기관 쪽에서 다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저점 여기가 저항이었거든요. 단기적인 저항이 여기였습니다. 근데 이 저항에 부딪혀 갖고 눌린 거지, 만약에 저항 없었으면 추가적인 상승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10만 5천 원 부근 때까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홀딩해서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장 주식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보율이 많아요. 이런 종목들은 무증이나 액분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역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뭐 바닥에 있기 때문에 뭐 10만 5천 원대까지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코앤 드림. 2차전지 소재 전문업체 에코앤 드림이 10일 130억 규모의 교환 사채 만기 전 사채 취득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통 주식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가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잠재적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거는 바로 그냥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봉 보시게 되면 지금 저항 돌파를 했어요. 여기가 지금 저항이었는데 오늘 저점이 탈하지 않으면 홀딩해도 무난합니다. 53,000원이 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되면 62,000원, 62,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00원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한 73,000원대까지밖에 안 봐요. 뭐 신고가가 계속 가는 것보다 아직 못 올라간 종목으로 종목 교체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6월 5일 날 DNT 이 종목도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APS 그룹 계열의 2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및 부품 제조 업체로서 OLED 공정 및 검사 장비, 마이크로 LED 검사 장비, 2차전지 제조 장비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인데 2차전지 장비로 엮이게 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기존에 뭐 차트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얘기를 실적 이런 거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시동 걸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올라갈 만한 가격은 일단은 뭐 13,000원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하락하는 추세가 지지가 됐어요. 이전에 저항이었죠 이게. 이 저항이 지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13,000원 부근이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저항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 주봉마저 추세 전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는 뭐 바닥에 있는 거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000원 내일 돌파를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용평 리조트. 용평 리조트 사명 바뀔 겁니다. 모나 용평. 제가 모나 용평으로 알고 있고요. 1973년 설립되었고요. 콘도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리조트 운영사업과 콘도 및 골프 분양을 중심으로 하는 분양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뭐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일 4,15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해요. 4,1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전에 저항에서 돌파 시도하다가 좀 눌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좀 해야 되냐? 3,530원, 3,530원 이탈전 홀딩, 3,530원 이탈가 잡고요. 이탈가는 이제 하락하면 더 밀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4,270원이 단기 저항입니다. 단기 목표가. 이 목표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격이에요. 이거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5,000원 넘어갈 거예요. 5,1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5,100원까지. 자, 그다음에 탑머티리얼즈 6월 7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요. 2차전지 소부장 기업으로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과 전극 소재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차세대 사업으로는 양극재 개발을 진행하는 중 특히 주력 사업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은 2차전지 개발 및 제조 기업을 고객으로 생산 라인 전체 공장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여 설치해주는 턴키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매출 대부분입니다. 9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항을 오늘 돌파를 하게 되면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 저항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 저항 지금 돌파를 한 거고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박스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었던 93,000원대까지는 홀딩해서 끌고 가도 무난하니까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탑 머티리얼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은 56,500원 부근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은 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악. 코스모악은 저항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저항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2차 전지 양극재 기초 소재 황산 코발트 제조업체죠. 그걸 종속회사로 보유하면서 2차 전지 이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모학은 지금 저항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돌파 시도를 좀 제대로 못했는데 이 돌파 시도하게 되면 분할로서 매매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33,000원 돌파 시 1차 매수, 34,000원 돌파 시 2차 매수해서 단기 고점으로 39,500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스권 매매 뭐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박스권까지만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얘기해드렸던 미래나노텍이 오늘 윗꼬리를 쭉 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역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 관련주고요. 미래나노텍은 윗꼬리를 확인해 봐야겠죠. 단기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건 일단은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윗꼬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5분봉. 5분봉 답 안 나오네요. 그쵸? 1분봉 가야겠죠. 그러면 거래가 터졌을 때가 이때까지 거래 터지고 거래 없이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다 거래 터지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때 거래 터지고 이때도 거래 터지고 음봉일 때 거래 한번 터졌네요. 양봉, 음봉, 음봉. 그러면 17,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은 18,0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저항을 받은 거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이 이 가격이 또 하나 있거든요. 16,000원. 16,000원 지지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내일 양봉 안 나오면 그때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방향. 오늘 올라갔다가 정리를 좀 못했으면 아쉽긴 할 텐데 15,670원 15,670원 이탈시 매도 어디 얘기해드리고 오늘 딱 타이밍 나왔고 10% 먹고 딱 빠졌으면 금상첨화였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녹스입니다. 이녹스도 오늘 급등을 했죠. 그리고 저항까지 올라왔어요. 저항까지. 이 저항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내일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게 제일 이상적이냐면 오늘 기관외국인 뭐 흐름 좋은데 26,000원까지 왔다가 25,200원까지 빠졌다가 요 흐름이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이 흐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어제 얘기해 드리고 오늘 17% 거의 20% 올라가서 저항에서 지금 조정받는 거고요. 여기 돌파하게 되면 뭐 32,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타이밍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어 유튜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매수 매도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거 되게 괜찮은 종목이라서 제가 어제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건데 그냥 딱 한 종목 사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실적이 흑자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턴 어라운드 되고 2분기, 3분기, 4분기도 역시 1분기 적자에서 턴 어라운드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좋아져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SK 넥실리스와 달리 지난해 소폭이나마 매출 신장에 성공을 했고 동박사업의 매출 비중이 70% 이상인 솔루스 첨단 소재도 같은 기간 매출이 줄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연결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의 기존 고객 삼성 SDI인데 한 곳이 추가됐습니다. 그게 LG엔솔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올라간 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뭐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내일 아니라 내일 모레라고 하더라도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6만 원 돌파. 6만 원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계속 이어질 가능성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 꽤 괜찮았어요. 꽤 괜찮았고
뭐 6월 들어서 얘기했던 종목 중에서 급등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리뷰 프리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오늘 리뷰 종목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리뷰 종목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아모센스, 큐렉스, 하나기술은 예전에 언급을 해드렸었던 종목이고요. 근데 요 아모센스, 큐렉스, 하나기술을 보면은 뭐 이 가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수정한 거예요. 제가 밑에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센스, 큐렉소, 하나기술이 올해 흑자 전환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타납니다. 흑자 전환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 요거 확인을 해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첨단 소재 생산에 필수적인 열처리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2차전지 소재 생산을 위해 열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소성로 사업과 2차전지 소재의 공정을 설계 시공, 시운전하는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대부분은 열처리 장비 사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전고체 전지 열처리 솔루션, 탄소섬유 소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솔루션과 폐 배터리 재활용 솔루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저항을 오늘 좀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6,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만원에서 21,000원 사이 때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서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는 없고요. 그냥 2차전지 관련주로서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큐렉소, 의료로봇 사업, 임플란트 사업 및 무역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의료로봇 사업 부문과 정형외과 수술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 큐비스 스파인, 재활치료 로봇, 모닝위크 등 및 기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고, 임플란트 사업 부분은 인공관절 보형물인 임플란트 판매, 무역 사업으로는 식품 원료, 발효유, 음료, 라면의 원재료를 수입해서 팔도, HY 등의 판매. 자회사가 한국야쿠르트 자회사죠. 제가 알고 있는 건 한국야쿠르트 자녀가 큐렉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간에 유통마진 챙기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큐렉소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연간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5배 좋아져요. 5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흑전. 근데 흑자가 2020년에도 있었어요. 이때 흑자가 4억이었습니다. 진대 24억이에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 적자였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에 흑자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연결로 보면은 좀 다르겠지만 당기순이익 24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애매한데 이거. 어차피 별도로 보는 건데 지금 여기 1억, 2억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1억, 2억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아마 일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12억, 14억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 더해서 당기순이익 24억이 나와야 되는데 24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저 혼자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항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있어요. 11,600원. 그 전에 요 가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까지 올라오겠죠. 13,000원대까지.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는 목표가 12,300원 잡은 거고요. 매수가는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200원을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캠트로닉스입니다. 스펙이 캠트로스를 흡사병한 거죠. 그래서 사업 부문은 첨단 소재 산업, 뭐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반도체 공정용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OLED 소재, API, 의약 중간체 연구 및 생산, 그리고 융합 소재 사업, 고분자 접착 소재 연구 및 생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추세가 저항이 있었던 가격이 7,000원에서 7,050원 뭐 이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거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그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항이었어요. 이 가격이 7,060원인 거예요. 그래서 7,060원에서 7,200원 사이에 7,270원 사이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단기 목표가는 8,500원 그 다음에 9,500원에서 만원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8,5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2차적으로 만원까지 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모센스 무선 충전, 차폐 시트, 자동차 전장 모듈, 라이팅 모듈 및 IoT 디바이스 등 소재와 모듈 부분으로 구성된 부품 전문 업체로서 사업 부문은 소재, 모듈, 디바이스 앤 플랫폼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아모그린텍, 아모텍 동일 기업 집단에 속해 있고요. 아모텍이 주요 주주입니다. 그래서 아모센스 실적이 이거는 나올 것 같은데요.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아모센스 흑자 전환합니다. 사상 최대죠. 2019년부터 당기순이익 계속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 되는 거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분기 실적은 없네요. 차트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저항이에요.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어설프긴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할이 사실은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돌파를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14,000원대 13,700원, 8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4,000원대에서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돌파하면 지속 상승인 거죠.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을 확인을 좀 시켜드린 거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게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한 게 뭐냐면 12,880원, 12,280원 돌파 시에 매수 1차 매수입니다. 2차는 12,410원 돌파 시에 2차 매수 손절가는 11,520원, 목표가는 15,000원 부근대까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센스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최소한 17,000원 이상은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 그다음에 하나기술. 하나기술은 보시게 되면 요게 단기적인 목표가예요. 단기? 중기? 뭐 7만 원은 돌파를 하고 한 74,800원, 7만 5천 원대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1차입니다. 하락 추세가 이렇게 있죠. 요거 이제 매수하려면은 2분할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2분할. 2분할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이 가격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중장기로 보게 되면 10만 원
10만 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중장기예요, 참고로. 실적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10만 원대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만 1,000원 전후 좀 조정 받은 다음에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손절가는 58,500원, 목표가는 71,500원 제시는 해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10만 원대까지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앤 프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